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울릉도 동남쪽 87.4km, 동해에 우뚝 솟은 도기의 봉우리가 있죠. 바로 독도입니다. 서도의 대한봉은 168.5m, 동도의 우산봉은 98.6m, 우리 동해를 늠름한 자태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독도는 동도와 서도 외에도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진 화산섬인데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무려 3,600여 명이 본적을 이곳 독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빼앗겼던 땅,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독도의 날 뉴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전남 동북권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여순 사건 특별법, 소멸 위험 지역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서부권 지역민의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코로나와 관광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차량 화재와 해상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응급 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오는 30일 열리는 K-팝 공연과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등을 대면 행사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2021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남 동북권 국회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나누어 소속돼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신랄한 지적과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단연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김혜재 국회의원은 최근 3년 동안 20대 이하 연령층의 주택 구입이 3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수로 보면 14만 2천 건에 달합니다. 30대 이하 전세 안심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92%가 무주택자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대출 금액은 35조 4천억 원대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을 강하게 규제한 상황. 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안정 보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 강하고 빠른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자산 격차 완화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상속 증여세를 청년들의 격차 완화에 사용해서 사회 통합에 힘을 기르고 격차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여순 사건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령 제정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은 이강섭 법제처장에게 여순 사건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통령령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강섭 처장은 이 자리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돕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소 의원은 지난 9월 법원이 데이트 폭행 사망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예로 들며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이나 법상식과 매우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법관들이나 검사들의 어떤 결정이 국민들의 상식,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지 않을 때는 국민들이 인터넷이나 이 댓글 등을 통해서 그것을 표출을 합니다. 법원 행정처장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는 취지 답변이 있었고요. 제가 임기 내내 이 문제는 지적을 해서 반드시 어떤 진일보한 그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주철현 의원은 농협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농협은행 직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매우 미미한 처분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게 형법이 아닌 은행법을 적용해서 자체 징계에 그쳤다는 겁니다. 금감원과 금융위조차 농협의 말만 믿고 과태료 처분을 의결해 셀프 처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농지 매수 행렬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외국인들이 사들인 농지는 3,500여 건, 410헥타르에 달하지만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 농지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지의 경우 국민의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에 필수적인 공공재임을 부각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요건과 절차가 적용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농지 취득 증명을 발급할 때는 직접 작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철저하게 좀 심사를 해서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되고, 또 외국인 농지 취득 현황에 대한 통계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영 의원은 전남 지역 17개 시군의 소멸 위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전남과 전북 등 4년제 대학의 2021학년도 신입생 등록률은 90%를 넘기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방 소멸 위기 대응 과제로 교육 재정의 지방 투자 강화와 전문대의 역할 조정, 부실대학 구조 조정이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교육부 장관도 지방 소멸의 위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좀 포괄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서요. 앞으로 그 약속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계속 좀 체크하고 저도 같이 좀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렇게 풀어갈 생각입니다. 전남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까지 폭넓은 감사가 이루어졌던 2021 국정감사.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감시와 견제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LG엘로비전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신 언론 기사를 분석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전남 서부권에서는 어떤 주요 이슈가 올라왔는지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G헬로비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팀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해 분석한 전남 서부권 주요 키워드입니다. 1위는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 관광객과 검사소, 관광지와 확진 등 단어가 눈에 띕니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서부권의 경우 관광산업이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를 맞아 강진 가우도나 장흥 우드랜드, 신안 등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검사소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7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보니 관련된 키워드도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그동안 억눌려 왔던 문화와 관광 산업이 회복세에 들어설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심이 많은 단어는 일자리였습니다. 친환경과 청소년, 코로나 등 연관 단어도 주목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발판으로 전남형 뉴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신안 임자도에 48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신안 풍력 이용률을 30%로 잡아도 한국형 신형 원전 한 기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과 함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거대한 프로젝트이다 보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도 전남 서부권에는 청소년과 어린이, 교육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보는 전남 서부권 주요 이슈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차량 화재와 해상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수에서는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섬과 바다에서는 선박이 고장나거나 응급 환자가 생겨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희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진화 작업을 준비합니다.
24일 낮 4시쯤 여수 웅천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차량 한 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충전 중인 전기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차량 내부로 연소 확대돼가지고 화재 진화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서해에서 재조사할 예정입니다. 섬과 바다에선 구조 작업이 따랐습니다. 23일 낮 1시쯤 영광 안마도 인근 해상에선 3명이 타고 있는 모터보트가 고장나 해경이 배를 예인해 항구로 옮겼습니다. 밤 10시쯤 신안 흑산도에선 4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육지로 이송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6시와 7시쯤 목포 북항 앞바다에선 모터보트가 고장나거나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해경이 선박 아래쪽에 공기주머니를 넣어 침몰을 막았습니다. 충돌한 어선에서 일부 침수가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 해경 잠수연이 침몰 사고를 대비해서 배수 작업 및 리틀백을 설치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부두로 예인했습니다. 주말 사이 여수 앞바다에선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22일 낮 3시 20분쯤 양식장 관리선에 탄 어민 2명이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 2명이 작업 과정에서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사고 해역 인근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순천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들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2차 접종률이 70%를 넘는 25일부터 생활 방역은 엄격히 지키면서 경제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 순천에서 열리는 K-팝 공연과 다음 달 개최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푸드 아트 페스티벌을 대면 행사로 열 계획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강진군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강진군은 11월 한 달 동안 예방접종센터와 버스터미널을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하루에 5차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추가 접종 대상인 7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 편의 제공과 접종률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모든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수의 한 호텔에서 작업을 하던 남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여수시 돌산읍의 한 호텔 외벽에서 작업하고 있던 50대 남성 A씨가 12층에서 5층으로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작업할 때 매달렸던 줄이 낡아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례에서는 5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순천소방서는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쯤 50대 남성 A씨가 버섯을 캐러 야산에 다녀오겠다며 가족과 통화를 마친 뒤 소식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A씨는 경남 진주 지역 거주자로 가족 집을 방문하면서 구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차량이 발견된 간전면의 한 야산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11대 목포시의회가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다수당인 민주당과 비민주계열 의원들이 감투 싸움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비민주계 의원들은 25일에 진행된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적임자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며 정견 발표를 요청했지만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규칙에도 의무 조항이 없고 관례도 없었다며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최근 고 정영수 목포시의원이 운명을 달리해 운영위원장 자리가 공석에 놓이자 보궐선거를 결정했고 민주당 이형환 의원과 정의당 백동규 의원 등 2명이 후보에 등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